안녕하세요. 정영수의 마음인입니다. 네, 저는 마음터심리상담센터 상담심리 전문가 정영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저부터 소개할까요? 그러십시오. 네, 저는 임상 및 상담심리 전문가이고 예화공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햇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도전입니다. 세범심리상담연구소 상담심리 전문가 세범이에요. 네, 오늘 또 어벤져스. 어벤져스요? 성격장애 어벤져스.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좋아요? 네, 어벤져스 마음에 드는데요. 왠지 막 복수를 할 것 같고 막. 아, 그래요? 아니요. 네. 누구 할 거예요? 지금 어벤져스 저스티스 리그 개봉하는 것 같은데 누구 할 거야? 전 저스티스 쪽을 좋아해서 만약에 하라면 저는 플래시를 하고 싶어요. 아, 플래시. 햇살님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지금? 모르겠어. 아니야, 세범이도 지금 잘 모르는. 몰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왜 표정을 했냐면 사실은 알면 원동원 얘기가 빨리 나올 텐데. 아니,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 그게 뭐지? 이렇게 해서 여자 그거 뭐지? 막 여자 이러면서. 그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캐릭터. 원더걸스? 네. 아닙니다. 좋아. 아, 정말. 자, 오늘 성격장애 편 강박성 성격장애 해보겠습니다. 강박성 성격의 가장 주된 특징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뭐 조금 짧게 설명하자면 네. 좀 지나치게 완벽주의적이고 네. 세부적인 사항에 너무 집착하고 또 일과 생산성에만 과도하게 몰두하며 인색한 행동을 나타내서 사회적인 부적응이 초래되는 성격 장애를 말합니다. 네. 뭐 이것만 들어도 여러 가지가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뭐 강박이라는 말 때문에도 여러 가지 강박 뭐 사고나 뭐 강박 행동 뭐 이런 거를 떠올리시는 분도 있겠지만 방금 짧게라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연계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보통 뭐 완벽주의자 뭐 도덕주의자 아니면 뭐나 이론주의자 뭐 이런 별칭 뭐들 갖고 계시죠. 진단 기준 먼저 한번 해볼까요? 도전 쌤, 네. 한번 네. 강박성 오랜만에. 성격 장애 진단 기준. 진단 기준 진짜 오랜만에 읽는 것 같아요. 네. 진단 기준입니다. 네. 정리정돈, 완벽주의, 정신 및 대인관계의 통제에 집착하는 광범위한 행동 양상으로 인해 융통성, 개방성, 효율성의 상실을 초래하는 대가를 치른다. 이런 특성은 성인기 초기에 시작되어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고 다음 8가지 중 4개 이상의 항목이 충족되어야 한다. 네. 첫 번째, 사소한 세부사항, 규칙, 목록, 순서, 형식, 시간 계획에 집착되어 일의 핵심을 놓치고 만다. 두 번째, 과제의 완수를 방해하는 완벽주의를 보이나 이것이 일의 완수를 방해함. 그러니까 과제 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완벽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서 계획을 완수할 수 없게 된다라는 네. 이런 예가 있겠죠. 세 번째, 여가 활동이나 친구 교제를 마다하고 일어난 성과에 지나치게 열중한다. 일이나 성과에 지나치게 열중한다. 이거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명백히 아닌 돈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지나치게 열중하는 거. 네 번째, 지나치게 양심적임 또는 소심한 그리고 도적 윤리 또는 가치관에 관해서 융통성이 없다. 네. 문화적 혹은 종교적 정체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수준의 그런 융통성 없는 행동. 다섯 번째, 감정적인 가치가 없는데도 낡고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함. 여섯 번째, 자신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정확하게 복종적이지 않으면 일을 위임하거나 함께 일하지 않으려고 함. 일곱 번째, 자신과 타인에 대해 돈 쓰는데 인색함. 돈을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으로 인식함. 여덟 번째, 경직되고 완강함을 보임. 네. 예. 다른 부분들은 그래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 내지는 그렇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는 뭐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런 게 강박성 성격장애 기준에 들어가 뭐 이러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좀 그럴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세 번째?
여가 활동이나 친구 교제를 마다하고 일이나 성과에 지나치게 열중함.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꼭 강박 성격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이제 친구 교제나 여가 활동 같은 거 다 포기하고 뭐 그냥 회사 집, 집은 오로지 숙소. 이런 사람 많거든요. 의외로. 워크홀릭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워크홀릭이면 강박성 성격 장애다 이렇게 한다기보다 강박성 성격 장애인 분들 중에 또 상당수가 워크홀릭인 분들이 있는 거죠. 사실은. 사람과의 어떤 관계. 예, 특히 이제 정서적 관계 이런 것들이 요구되잖아요. 이제 네.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일에 이렇게 몰두를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5번 네. 사실 이건 저장장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저장장애가 DSM-5에 신설되기 전에는 요걸로 많이 좀 포괄됐었죠. 그렇죠? 낡고 가치 없어 보이는 사실은 보이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그죠? 강박적 저장과 강박적 수집 뭐 이렇게도 나누기도 하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도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7번. 그렇죠. 구두쇠. 우리 그렇죠. 흔히 생각하는 구두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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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옛날 말인가요? 아니요. 발음이 재밌어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구두쇠. 뭐 이렇게 탭댄스용 구두 뒤에 있는 무슨 쇠처럼 구두쇠. 뭐 네. 그런 것 같아서. 구두쇠. 아무튼, 인색한. 이게 사실 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 성격의 형성과 중심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할 있다. 돈을 미래의 재난에 대해 대비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네. 라는 거죠. 그 자체의 의미도 있기도 한데, 근데 아무튼 이 경제적으로 뭐 필요하기 때문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모아놓는다는 차원에서 근데 이거는 위에서 말한 3번의 경제적으로 필요해서 워크홀릭이 되는 거랑은 좀 다른 맥락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는 그 돈을 7번째에서 이제 돈을 구두쇠처럼 아끼는 걸 재난 대비라고 이야기했는데 네. 또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 뭔가 안전한 뭔가 안전 시설이라든가 네. 뭐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탈출 절차라든가 요런 거에 또 굉장히 또 몰입하는 사람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는 그거 표현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안전과 관련된 건.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강박적으로 그 오염강박이라고 하는 지저분한 걸 못 견뎌 하는 분들이 네. 사실은 하는 게 이게 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적인 거잖아요. 이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데 이게 치명적으로 우리를 이제 감염시켜서 거꾸로 틀릴 수 있는 걸로 여기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암 중에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최대한 어떤 안전한, 확실하게 안전과 나의 어떤 예측이 가능한 미래라는 측면으로도 사실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네. 대비하려고 하는 거. 뭐 이러고. 근데 그 오염강박이란 용어가 주로 쓰일 때는 또 그 불안장애에 해당되는 강박장애를 설명할 때 또 이렇게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 강박장애랑 강박적 성격은 조금 구분이 되면 좋습니다. 좋을 것 설명이 같다는 필요할 것 생각이 같아요. 들죠. 해주시면?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많이 물어보죠. 대학원. 강박장애하고 네. 강박성 성격장애하고. 네. 일단은 이 성격 장애랑 그냥 일반 정신과적인 장애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성격 장애라 함은 우리가 이제 한 18세에서 20세 정도에 이렇게 영구적으로 이제 좀 그때면 만성적으로 좀 형성된다라고 하는 성격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너무 일반적이고 또 일관되게 좀 융통성 없이 어디에서나 이제 그 문제가 나타나서 어떤 적응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성격 장애 진단을 내리고 이제 강박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강박적인 증상을 이제 뭐 나중에 생애 후반기에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어릴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뭐 발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특징이 좀 있죠.
오케이.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이제 강박성 성격장애라는 게 성격장애잖아요. 성격이다 보니까 우리가 나의 어떤 나의 일부로서 많이 동화가 돼 버린 거. 그래서 뭐 불편하기도 하지만 나의 일부로서 이미 내가 받아들여 버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박장애로서의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은 좀 안 하고 싶은데 네. 떨치고 싶은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침습하듯이 나한테 치고 들어오는 뭐 계속 들러붙어 있는 이런 느낌들이 조금 더 네.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격장애에서는 뭐 자아 동조적이다. 이제 방금 이제 형수 쌤이 설명해 주신 부분. 자기한테 이제 너무 만성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인정하고 있고 뭐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성격으로 있는 거. 그래서 자아 동조적인데 강박장애는 이제 증상으로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이나 사고나 심상 충동들이 이렇게 불현듯이 이제 떠오르고 통제가 안 되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때 생기는 불안을 어떤 완화하기 위해서 강박 행동을 좀 보이고 원하지 않는데도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해 안 되실 수 있는 게 뭐 뒤에 또 이런 원인 내지는 어떤 뭐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좀 나오겠지만 진단 기준 4번 지나치게 양심적이다. 뭐 소심한 내지는 도덕적인 어떤 가치관에 관해서 되게 좀 융통성이 없다. 라는 것도 이건 또 뭔 말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나치게 양심적이면 되게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것들. 도덕 윤리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병적이라는 게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밤에 뭐 사실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밤에 진짜 막 12시나 12시 넘어가지고 뭐 차들 다지지도 않아. 이게 불빛도 안 보여. 그 이제 신호등을 건너야 신호등. 돼. 어떠세요? 그냥 건너죠. 아니 근데 잘 보고 근데 넓은 도로는 난 건너질 못하고요. 조심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샛길로 해서 왜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건너죠. 짧으면. 나는 그 안전 때문에? 안전 때문에 죽을까봐. 난 웬만하면 지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사회적 약속이다라고 그냥 여기 이곳 또 하나 안전에 대한 좋아. 안전 넘어오고 보장을 있어. 위해서 잘 지키는데요. 웬만하면. 융통성이 근데 없구만. 아니 융통성은 있어요. 되게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당장 사실은. 가야 될 때는 또 어기죠 당연히. 원체 제가 100% 다 지키겠어요. 근데 마음에 여유가 있고 별일 없으면 웬만하면 그냥 기다리고 섰다. 기다리고 섰다. 근데 뭔가 내가 좀 뭔가 지금 빨리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럼 가야 되고. 그럴 때 지각이다. 가요 저도. 오길 수 있으면 오겨야지 뭐. 그러게요. 사실 그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큰 어떤 위배가 아니면 위반이나 이런 게 아니다면 미안하지만 좀 뭐 미안할 수 있고 좀 뭐 모범이 안 될 수는 누구한테 있지만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니 약간 누구에게 신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막 급하게 가는데 어깨를 세게 친 건 아니고 되게 약간 스치듯이 약간 싹 쓰고 지나가면 저는 물론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약간 고개 끄덕하거나 이렇게 미안한 신용을 하고 가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만약 그 사람 입장인데 약간 기분이 나쁘면 가까이 도망 빨리 뛰어갈 게 아니라 가까이 가지고 이렇게 얼굴이라도 이렇게 비추면서 좀 이렇게 뭐 미안한 신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바쁘거나 그러면 막 이제 막 뛰어가면서 막 그쵸, 돌아보면서 이제 가고 뭐 이런 게 좀 미안하다 이런 얘기인 거고. 그리고 또 모범이 좀 안 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 근데 그런 예를 들자면 그런 면에서도 아주 그 엄격한 높은 어떤 도덕률들을 이제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답답해질 수 있겠죠.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뭔가 하나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 실제 겪었던 뭐 사례를 한 예를 들자면 이제 뭐 같이 있는 동료였는데 이 산에서 누군가가 올라가면서 나 좀 기다려줘 하고 올라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거지. 근데 내려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아, 진짜요? 그래서,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한 30분 이상을 못 움직이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어요. 그 하여튼 뭐 그런 정작 거라든가. 그 사람은요? 그 사람 뭐 왔어요? 기다리고 있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게 어딨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 그래요? 뭐 그런 예처럼 뭔가 꼭 이거는 꼭 뭔가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흘려서 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끝까지 융통성 부족하게 뭐 기다리고 지켜야 된다고 근데 뭐 주장하더라고요. 이제 타인에게 종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또 사실은 이제 또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강박적 성격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튼 뭐 그렇게 고지식한 거죠. 여기서 말한 그죠? 그래요. 유병률 한번 좀 살펴볼게요. 뭐 일반 인구 중에 한 2.1에서 뭐 7.9 뭐 퍼센트 정도라고 하고 우리 이제 정신과 환자분들 중에는 한 3에서 10% 정도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맞네요. 거고 성격 장애 중에서는 뭐 이 강박성 성격 장애가 일반 인구에서는 가장 높은 유병률을 나타냅니다. 남성이 성차가 좀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한 2배 더 많다. 네. 발병 연령은 보통 뭐 성이 초기 이제 발병을 한다 하지만 뭐 성격 장애니까 차츰 다 형성이 된 거죠. 아 그래요. 뭐 선생님들의 어떤 상담 현장에서도 그렇고 검사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냥 개인적으로 또 그렇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두 분은 다 떠오르실 텐데요. 어떤 경우가 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제 책에 실린 사례를 하나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것이 뭐 이렇게 실제 한 분의 사례는 아니고 이것이 한 분의 사례라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막 섞어서 새로 네. 만들어낸 네.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네. 이제 조금 생생하니까요. 이제 그 병원에서 대학병원 이제 정신과에서 레지던트로 있을 때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강박성 성격 장애를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종합심리검사를 하면은 뭐 그림 검사도 하고 지능 검사도 하고 로샤 검사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다 한다는 3시간에서 이제 뭐 길면 3시간 반에서 4시간도 걸리는데 보통 이제 그림 검사 하시는데 뭐 30분 안쪽으로 이제 대부분은 마무리가 그렇죠. 되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나무를 그리자. 이제 이랬는데, 나무 하나 그리는데 1시간이 걸리시는 거예요. 근데 막, 정말, 저 나무 그렇게 잘 그리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정말, 그 잎사귀 하나하나까지 막 세밀하게 막 모든 것을 이제 완벽하게 그리시고, 뭐 집도 이제 그리시는데 막 기와장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다 그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 검사를 다 마무리 짓는데, 나무만 그린 게 아니니까 이제 3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뭐, 저야 그냥 이제, 환자니까, 뭐, 그래요. 하면서 이제 기다려주는데, 이제 그걸 그리시면서 본인도 굉장히 너무 힘들어 괴로워요. 하시는 거예요. 막, 너무 못한 것 같고, 뭐,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내가 제대로 그릴 수 없잖아요. 막 중간에 막 화도 내시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단편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잘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그렇게 하고 계신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예를 들면은 한 50%만 이제 해도 되는 거. 그 정도. 근데 이제 마감일을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그런 일인데 이제 혼자 나는 한 150% 해야 돼. 이제 이러면서 마감일을 좀 지키지 못하고 막 지나치게 다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하려다 보니까 정작 못하죠. 결국 네, 완성을 정작 못해. 못하죠. 그래서 팀워크를 이뤄서 하는데 남들에게 피해를 줘. 근데 이제 본인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욕 먹어. 그래서 관계가 이제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때문에 오셨는데 이제 이분은 자기의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제 주변이 이렇게 나를 이해 못한다. 이해를 못하고 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다. 이제 이런 걸로 사실은 이제 의뢰가 된 사례였죠. 그림 검사에서 딱 전형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저 비슷한 경험이 분명히 있는 게 저도 기와장, 기와장 직그림을 그리는데 그리다 결국은 못 그리고 막 화를 내시면서 집어 던지더라고요. 도저히 못 그리겠다며. 완성도가 떨어지니까 자기 맞득치 않아. 그렇죠. 아무리 해도. 못 하겠다고 결국 포기하시더라고요. 뭐 거기다 대고 막 괴로워하시는데 내가 다시 그리세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이제 MMPI 검사 이제 하시더라고 하잖아요. 네. 종합심평가도 그렇고 뭐 성격평가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문항이 있고 뭐 그리고 맨 뒤에 이제 답안이 있어가지고 예 아니요 중에 하나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체크하는 방식은 다양하잖아요. 근데 보통 많이 체크하는 방식이 이제 빗금을 안에다 이렇게 넣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요 MMPI 에다가 체크를 어떻게 해오냐라는 것도 이제 아시겠지만 감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특징적인 경우에. 근데 이제 딱 제가 봤던 분은 빗금을 쳐요. 근데 이제 안에 그 네모 하나당 3번을 치는데
그 딱 보시면 알겠지만 단 하나도 그 네모에서 넘어가는 게 없어요. 대단하다. 그리고 그 빗금 세 개의 그 각도가 아. 똑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필압. 음. 연필로 했는데 농도가 똑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프린팅으로 몇 시간 프린팅으로 되어 있는 복사를 한 것 중에 방금처럼. 하나인 것처럼 어머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 이렇게 약간 너무 인공적인 걸 어. 넘어서 약간 소름 그래요. 끼쳐요. 이렇게. 몇 시간 걸렸나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엄청 물어봐야 걸렸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 그거 만약에 그게 시간이 얼마 안 걸렸으면 웰 펑셔닝한 거잖아요, 사실은. 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몇 시간 걸려서 했다. 이러면 이제 좀 그걸 이제 몇 시간 안 물어봐야- 걸렸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막 미대 전공이 아니면 자루작 했을 거 아니에요. 자로 자대고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진짜. 아, 아니요, 자로 안 되고 그렇게 할 또 수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진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안 되고 음. 자대고 했겠지. 이렇게. 그렇게도 하는데 나는 어떤 경험에 똑같은 MMPI 검사에서 이제 그렇게 빗금을 세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네모칸을 새카맣게 꽉꽉 채워서 거의 반짝반짝 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새카맣게 이렇게 꽉꽉 채워서 주시는 분도 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 그러게. 이를 꽉 물면서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 칠하는 얼마나 그러니까요. 고생했을까 싶은 거예요. 아니 저는 네. 그 분명히 V표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꽉꽉 채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분명히 얘기할 때 V표로 하세요라고 편하게.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 삶이 참 어려운, 네. 참 힘들게 사시는 분. 그래요. 얼마나 참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그림을 그릴 때. 그래서 방금도 이제 뭐 햇살님이 말한 것처럼 많이들 오시는 게 이제 요거로 인해서 특히 이제 성격 장애인 경우면 뭐 다른 관계적인 어려움이라기보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울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제가 어쩌지 못하는 거니까 통찰은 좀 떨어지시면서 이런 경우들 있죠. 이 경우도 있죠, 그죠? 또 어떤 거 혹시 뭐 세범님이나 두전쌤 어떤 게 생각나세요? 뭐 구체적으로 딱 떠오른다기보다는 규칙 지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절차 있잖아요. 절차상의 그 무슨 일이든 절차가 있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뛰어넘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누군가 대신할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규칙 때문에 이제 못 넘기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거든요. 좀 오래 회사 생활 오래 하시고 이런 분들은 절차에 굉장히 집착을 하세요. 네. 뭐 강박형 성격이라 그렇다기보다 그렇게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뭐 신입 사원들이라든가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네. 이런 데서 이제 세대 차이, 세대 간에 되게 트러블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런 부분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케이. 그러면 뭐 또 이제 강박성 성격의 원인 얘기를 조금 해보면서 또 뭐 사례나 아니면 관련된 것들 떠오르시면 같이 얘기해보죠. 뭐 양육적 영향을 좀 보면 보통 이제 좀 다양하지만 좀 과잉 통제적인 양육 방식인 경우들이 아무래도 이 강박성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뭔가 따뜻한 느낌이 주는 따뜻한 사랑이나 보살핌을 잘 못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당연히 근데 이제 그 우리 자녀 입장에서는 내면적으로 이제 애정에 대한 갈망이나 의존 욕구들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분노가 이제 내재해 있다. 그렇지만 그거를 표출하는 거는 뭔가 이게 처벌을 당할 것 같고 부모도 이제 여의치 않은 거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처벌당할 것 같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그 자신의 이런 분노 아울러서 아예 그냥 감정을 통제를 하려는 거. 그러면서 이제 뭐 아예 뭔가 삐져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완벽주의까지 이제 조금씩 형성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실은 사랑을 받고 싶고 의존을 하고 싶기도 한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나 뭐 그런 거 원하고 뭐 불만인 사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사실 다 묻어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더 억제가 되는 거죠 되게 동시에 이제 감정도 많이 같이 억제해버리는 경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는 부모의 모습이 이제 아주 엄격한 초자로 이렇게 내면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면화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오히려 막 일에 막 몰두하는 거.
도덕적으로 막 절대적으로 고지식하게 막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초자라가 강화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완벽을 스스로 종용하게 되는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잘 안 되면 뭐 우울감이 오게 되고, 이런 식의 어떤 양육적인 하나의 어떤 과정들로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정신역동적 원인을 보면 아무래도 학문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죠? 뭐 너무 아주 고전적이기도 하지만 학문기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강박성 성격과는? 네.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배변 훈련을 시켜야 될 타이밍 오잖아요. 언제까지나 네. 이제 기저귀를 찰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부모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앞서 뭐 과잉 통제적 이야기도 했었지만 그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정말 싸자마자 바로 정말 뭐 빡빡빡빡 막 즉시 그쵸. 그리고 씻어주고. 그리고 뭐 또는 시간을 굉장히 철저하게 해가지고 너 화장실 갈 시간이 하고 뭐 종용을 한다라거나 이렇게 좀 그 애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변 훈련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처음 만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가 좀 무섭게 대할 수 있는 좌절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가 너무 이제 좀 너무 철저하게 너무 청결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네. 일단 이 아이는 자기가 부모에게 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공포를 느끼거나 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이제 베이스가 이제 강박적인 성격을 형성한다. 뭐 이런 견해들이 있고요. 여러분 약간 뭐 정신역동적인 지금 견해들을 보는 거니까 네. 저도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네. 그때 네. 그 나이 때쯤에 여러분은 여러분 첫동 혹시 기억 안 나지. 그게 어떻게 기억이 날까 싶긴 한데. 아니 그렇기도 하고 왜냐면 부모님이 제 말은 네.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당연히. 아니 형수 쌤은 기억한대요? 몰래요? 안 물어봤어요? 네.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아이들에게 그때 막 이제 배변을 하는 아이들에게 첫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신기하죠. 내가 한 내 거니까. 보유물. 내가 만든 거고 그쵸. 애들 화장실에서 변기에 싼 거 보여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키하고 이제 이별하고 막 그렇죠. 이러잖아요. 빠이빠이하고 이렇게, 노래 자기가 부르면서. 뿌듯해하고 잘 싸면 그런 내가 게 생사하는 그렇죠. 뭔가가 이렇게 눈에 음. 보인다는 거. 또 그런 경험도 있고 자연스럽게 이게 어떻게 보면 배출해 내는 거고 또 더럽기도 하고 손에 묻히면 안 된다는 거 처음에는 더럽다는 걸 모르죠. 모르잖아요. 왜 더러? 내 몸에서 나온 건데 내가 만지고 뭐 생산품이고 내 몸의 일부라고 그렇죠. 느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죠. 처음에 보면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입에 넣고 그렇더라고요. 누가? 누가 우리 애가 그래서 제가 본인이 기겁을 했죠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입에 넣길래. 하여튼 그 정도로 애들은 그게 뭐 그런 게 모르는 거야. 모르는 이게 더러운 건지 그쵸. 당연히 모르죠. 그게 자기 그쵸. 거고 맞아요. 신기하고 뭔가 갑자기 덩어리가 나와서 냄새도 나고. 냄새 나고 신기하죠. 뭐 끈적끈적 그런 건데 그냥 처음부터 그런 이게 뭐 우리가 씻어내야 되는 거 이런 건 자연스럽게 알려줘야 되는 건데 뭐 처음부터 막 싸자마자 엄마가 놀래면서 그거 빨리 씻어야 돼 손도 더러운 씻어내요. 거야, 더러운 막 거야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맞아요. 애가 청결에 대한 강박이 생긴다는 거예요. 쉽게 그러니까요. 말해서 거기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근데 이야기를 하면 참 중심을 맞추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 포인트인데 이제 학문기적 성격 이야기가 나와서 말하는 건데 여기서 학문이 이 청결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과 정반대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학문 발상기적 성격 학문 보유기 대 학문 발산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정반대로 너무 청결에 대한 교육을 아예 그냥 하지 않고 이걸 만지든 먹든 뭐 씻어주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었을 때는 또 정반대로 굉장히 너무 통제를 안 하는 통제를 안 하는 방탕한 타입. 뭐 그런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적정선으로 해야 될까 아이들이 이제 배변 교육을 지금 한참 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지금 뭐 잘 가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첫째가 배변을 이제 훈련을 받았었고 이제 둘째도 이제 좀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 신경 쓰이더라고. 이 어느 선을 지켜야 먹어도 놔둬야 되나 바로 신경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게 몇 개월 상간에 이게 좀 제대로 배변 훈련이 완료되도록 해야 될까라는 것도 그렇고 뭐 사실 저도 이제 요 고민이 많아요. 저희 이제 첫애가 이제 잘 그 변비처럼 네. 며칠 만에 사나흘마다 한 번씩 야채 안 먹고 그런 네, 애들 야채 안 많거든. 먹기도 하고 좀 참는 건가 싶기도 하고 참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자연스럽게 유도를 하는 게 사실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좀 방법을 써보고 있고 어쨌든 뭐 조금 늦게 훈련이 완료되더라도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신역동적인 걸 제가 무슨 신봉하는 사람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뭐 이제 정신역동적 견해가 아시다시피 막 무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으로 검증하기가 대부분 어려운 어렵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학문기적인 것은 나중에 성격적으로 정말 영향을 준다라는 게 계속 좀 밝혀진 편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거죠. 네. 이게 이 강박적 성격은 학문기 발산이 아니고 이제 보유를 한다고 해서 돈도 안 쓰고 이제 그거는 근데 물건도 안 버리고 흥미로운 이런 게요, 거. 동서양이 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나 어떤 어떤 뭐 자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학문 보유적인 어떤 걸 지낸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보유적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인색함, 뭐 그건 돈이든 뭐든 간에 내 거 이렇게 옹성거리면서 네. 스스로에게도 안 쓰고 다른 사람에게 안 쓰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는 좀 동서양이 많이들 나타나는 거로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뭐 학문 뭐 발산이었던 학문 배출적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이제 아끼지 않고 그냥 네. 그리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내가 처음으로 내 몸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니 내 건데 내 몸에서 나간 거고 내가 배 아파서 내 배 아파서 내가 내보낸 건데 왜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지? 라는 게 규율이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힘겨루기가 발생을 이제 한다라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그냥 아니 알았어 알아. 이렇게 돼버리면 어쨌든 사회적인 규준에 자기가 좀 맞추는 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자유분방이라기보다 자기 규제를 못하는 어쨌든 내가 속한 사회의 어떤 단체나 사람에게든 어쨌든 맞출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또 내가 뭐 원치 않으면 거기 그 팽개치고 나아갈 수도 있는 거기도 하지만 내가 맞출 수도 있는 내 조절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져 버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 강박성 성격이 어쨌든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강박성 성격 장애자분들이 나타내지는 감정 표현의 어려움, 완고함,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 배변 과정에서 아까 말한 이제 학문 보유적이라고 하는 잘 이제 안 싸고 막 계속 버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감정도 잘 표출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강박성 성격을 가진 분들한테 감정 표현이라는 건 이게 자신의 어떤 취약함, 뭐 자신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날 수 있는 거라고 여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돈이면 아끼는 거고 똥도 아끼는 거기도 하지만 똥도 약간 나의 좀 냄새나는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드러낸다. 또 우리가 성격적으로도 자신의 어떤 결함, 결정, 인간적인 사소한 어떤 실수 이런 것도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게 결국은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배변 과정에서의 갈등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정신역동적인 견해죠. 그리고 인지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범 햇살님? 실수는 곧 실패다.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칙이나 절차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행동과 결정에는 옳고 그름이 명확히 있다.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칙이나 절차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율화된 규칙 이런 것들이 사실 잘 형성이 안 된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물론 이제 뭐 그런 자기 내재적 규칙이라는 걸 이제 형성하고 조절하기 위한 그러니까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거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내가 놔둬도 내가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게 네. 다른 사람하고 약간 어느 정도 맞춰주는 식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딱 외제적인 규칙이나 절차가 없으면 뭔가 큰 문제가 될 거야. 엉망이 돼버릴 거야.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겉으로는 되게 자기 조절을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만 사실 애써 그냥 그것에 맞춰가지고 아까 말한 뭐 이론주의자라는 말도 있었습니다만 그 형식에 자신을 계속 끼워 맞추는 좀 의존적인 느낌이 드네요. 규칙이나 절차나 형식 뭐 이런 것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놔둬도 자연스럽게 어그러지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 붙든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규칙 같은 걸 붙들므로써 근데 이제 그게 뭐 또 여러 가지 걸 나타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것만 들어도 참 사는 게 좀 피곤하겠다. 힘들죠. 네. 근데 이게 그 성격 장애 수준이 아니라 이제 약간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 좋은 분들은요,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지 않나요? 지금 일 잘하고 회사에서 엄청 좋아하죠. 진짜 좋아하죠. 회사에서 매우 추구하는 인간이요. 집도 안 가고 맨날 일만 하고 일 하나 맡겨놓으면 정말 꼼꼼하게 완벽하게 잘하는. 네. 내가 100을 바랬을 때 한 150을 해다 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그런지 제가 그 임상심리 수련 레지던트인 제 동기가 딱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아주 적당한 정도로 훌륭하게 성격 장애가 아니라 아주 기능이 높은 강박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어요. 동료거나 후배면 네. 좋을 수 있겠는데 선배다. 또 나의 선배다? 상사가 그런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매우 힘들 수 있죠. 그쵸. 내가 그 어떤 그 결과물을 가져다 줘도 빈틈을 발견하죠. 당신이 알아서 다 하지 않을까요? 그 상사가 알아서 야 됐다 내가 하마.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보통 근데 어쨌거나 그 밑에 평가를, 있는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뭐 되게 그쵸, 안 좋은 상황에 자절스럽겠죠. 좌절스럽고 평가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근데 이제 제 병원 동기는요, 자기 희생형 성격을 같이 믹스된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해요. 너무 좋네. 너무 좋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슈퍼비전도 완벽하게 강박적 해주고. 성격에서도 다른 사람의 종용을 하냐, 내지는 전가하냐라는 것과 내가 그냥 그냥 하는 해버리는. 거냐라는 경우 사실 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병원에 있는 이제 모든 기존의 설문지 검사지를 다 모아가지고 그 관련된 논문들 다 찾아가지고 다 폴더별로 다 정리해놓고 야 대단하다. 네, 규준 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통합한 채점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어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늘 일을 하고 있어요. 늘 일을 하고 있. 네. 최상의 조합이 나르 상사와 네. 강박 부하지가 그러게. 있잖아요. 아니 이러다가 소진이 오는 게 아닌가요? 오겠죠, 당연히. 그쵸. 그렇죠. 이렇게. 그게 우울감 형태로 사실 또 그렇죠. 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게 아까 적당히 이제 강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희생이 되는 게 뭐냐면 뭐 답답하겠다, 피곤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삶의 자연스러움, 삶의 리듬을 잃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삶이 이렇게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도 표출하거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어떤 그 재미, 어떤 자연스러운 그 활력 같은 것들을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웃풋으로서는 그것이 인정해 주는 어떤 나름의 어떤 성취감 같은 건 있겠지만 네. 그냥 삶 자체를 즐길 수 있는 향유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놓치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강박 성격에서 또 중요한 또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떻게 효율성 부분이거든요. 네. 그 어떤 경우에는 정말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시간적으로 이득일 때가 많은데 어쨌거나 완전하게 순서와 절차에 맞춰서 정해진 틀 안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에 대한 물리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떤 시간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뺏길 수밖에 없고 뭐 다른 걸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제 와서 고백하는데 좋아요. 이런 거 좋아. 고백? 제가 강박성 성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에. 내가? 아니 왜 그런 황당한 표정을 지금 그렇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우리 전혀. 학부 때 그렇게 생각 안 됐어요? 전혀 그렇게 나만 그렇게 생각해? 빈틈 많던데.
너의 바람을 어디까지 맞춰 맞춰줘야 되니?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보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이게 강박증이었던 거예요. 강박장애였던 거예요. 아니 근데 햇살님이 네. 이제 뭐 저희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니까 네. 뭐 이런 그 전에 그런 일을 하셨고 이제 뭔가 편집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되게 꼼꼼해요. 그래서 마음 먹으면 꼼꼼할 수 있는 마음 마음 먹으면 아,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마음 먹어야 먹어도 돼요. 꼼꼼하게 전 마음 먹어도 잘 꼼꼼해지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되게 저는 지금 부러워요. 제가 꼼꼼하지도 않지만 지금 정도의 형식성을 갖추는 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그 햇살님의 사실은 저는 정말로 마음 먹으면 꼼꼼할 수 있다라는 마음 게 먹으면. 되게 전 네. 탄력적이고 좋은 그러게요. 덕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제가 제일 그 마음 먹으면 꼼꼼했을 때가 1년 차 때인데 그때는 이제 기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긴장이 수련 되는 1년 차 때. 네. 그 너무 이렇게 막 긴장은 되고 불안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배우는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후유 포함해서 종합신경을 5개 정도를 했어야 됐으니까. 근데 다 후유라고 처음- 하면 잘 모르시니까. 신경학적인 검사랑 종합심리 검사를 그 다 합한 그 굉장히 긴 검사,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제일 많이 검사를. 네. 그래서 이제 그 자꾸 까먹으니까 이제 한 마디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이만한 수첩을 들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 데드라인을 꼭 맞춰야 되는데 심리검사 보고 제때 안 나가면 이거 진짜 큰일 난리 나거든요. 나지. 이거 난리 나거든요. 사고지. 그러니까 혹시나 스케줄 하나 놓쳐가지고 계속. 난리가 날까봐 이게 다 적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처음에 저를 보고 옵세네, 옵세야. 이제 그 옵세라는 얘기는 옵세시브 컴퍼시브 디스오더의 이제 네네. 강박적 성격이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강박 증상이었다는 거는 이제 금방 알게 되셨죠. 하도 덜렁대니까 이제 안 그러려고. 애를 쓴 거죠. 네, 굉장히 애를 쓴 거죠. 기질적으로 이제 그런 강박적인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그쪽 매력이 아니야. 아, 햇살님은 아니에요? 햇살님 장점이 많지만 그쪽 매력이 아니야. 강박적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거야. 확실히 아니에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네. 제가 선배님들한테 저는 강박적 성격인 것 같다고 제가 일러줬을 때 안 되게 그래. 웃으시더라고요. 강박적으로 그런 성격이고 싶었네. 그러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음. 이 강박적인 성격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지각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보시는 걸 잘하는데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인상적인 지각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주 구멍이 많거든요. 네. 저는 네. 정말 강박적인 성격과 정반대 성격이에요. 정말 정반대고 발음도 막 세잖아 지금. 전혀 꼼꼼하지 반세래, 않고 반세. 굉장히 즉흥적이고 안 지켜요 진짜 뭔가 규칙이 없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굉장히 이 고생을 했죠 나름. 정반대인 경우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워낙 대충 하는 걸 좋아했고 요령 부리는 걸 워낙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나름 뭐 요령껏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하면 되는데 대학원까지도 나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제 병원 수련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제 회사 들어가서 상담실 들어가서 하는 일에서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고 나의 성과나 결과물들도 너무 많은 이제 빈틈들이 생긴다 그럴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뭐 뭔가 이 내 방식대로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항상 오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네, 뭐 이런 거 가끔 있는 일이죠. 그러게 맞죠? 말이야. 강박형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강박적 성격이 한 일부러 명도 지금 없어. 이 타이 개소리가 나네. 죄송합니다. 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그래요. 네. 뭐 오타 내고 그런 건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 이것도 계속 훈련하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은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크게 그것 때문에 문제는 좀 없는데 유연해진 것 같죠? 유연해 받아들이는 것도 유연해지고 네. 뭐. 네, 맞아요. 그리고 좀 더 꼼꼼해졌어요.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끝도 없지만 아직도 멀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아주 너무 빈틈투성이라서 혼자는 괜찮았지만 이 집단 단체 생활에서는 굉장한 그 남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쵸, 힘들었죠. 맞아요. 그건 뭐 수련 과정 때는 사실 나 하나 삐끗하면 이게 블럭이 하나가 좀 삐져나오면 다른 거에 다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강박성 성격 장애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면 어떤 개선을 좀 하고 싶다면 뭐 스스로
에게 기하는 노력, 또 약간 뭐 전문적으로 좀 어떤 식의 어떤 노력을 조력을 하면 좋을까 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어떻게 하면 좀 삶이 좀 사는 것처럼 좀 살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계속 목표를 삼아야 될까요? 제 병원 동기가 하는 말인데 네. 그 진짜 완벽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자료도 찾아보고 아주 오랜 시간 들여서 일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을 해준대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됐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자기를 다독여서 끝을 낸대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면 오타를 왠지 더 찾아야 될 것 같고 일을 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여기서 일이 조금 실수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사고의 꼬리를 물고 좀 더 자신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오타가 좀 생겼어. 그러면은 뭐 상사가 욕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속상해. 뭐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뭐 사실 그렇게 큰 일도 안 일어나고, 뭐 인생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런 걸 좀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완벽주의에 대한 얘기죠, 그죠? 네. 완벽주의 오히려 사실은 이게 완벽한 어떤 황금 비율 같은 형상이 있으면 사실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고유한 말이 좀 비유적입니다만 고유한 형상이 드러나려면 사실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이 사실 우리의 고유한 형상을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어떤 기준에서는 좀 뭐 만듦새가 떨어지는 걸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나의 뭔가가 좀 드러나는구나. 나다운 게 좀 드러나는구나라고 사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왜 그렇게 뭐를 위한 완벽이냐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에 매달리는 거가 뭐를 위한 완벽인가. 이거 안 한다고 예를 들자면 정말 크게 문제가 되는, 예를 들자면 뭐 책을 편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 그러면 오자니까 논문을 마지막 하는 그러면 사실은 이거 좀 중요하잖아요. 오타 있으면 논문은 두고두고 회자되고 막 볼 텐데 뭐 그런 업종이면은 사실 좀 중요할 수도 있겠다. 뭐 직업상 뭐 회계사다.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뭐 회계사라든가 절대 실수해서 안 되는 실수해서 경우 안 되는 있긴 경우 해요. 있긴 하죠. 있긴 한데. 그리고 있긴 이런 해요. 성격인 분들이 그런 직업을 또 찾아가는 분들이 그렇죠. 계시죠. 그렇죠. 막 회계사 뭐 세무사니. 뭐 보석 세공을 막 뭐 하는 사람이라든가 뭐 외과 의사 라든가 강박적 성격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정교 치밀한 뭐 그 정치한 뭐 이런 작업들을 요구하는 데 가서 잘 하는 거죠. 사실은 또 자기가 잘하는. 그래서 어떤 또 나름 또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실수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명백한 실수인 것도 있지만 자기 기준에 요건 좀 미흡해, 요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요렇게 계속 가는 게 끝이 없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뭐 완벽이라는 거는 사실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기도 한 거니까. 그런 면에서 좀 이 정도면 됐어. 라는 건데, 그러게요. 이건 참, 이거 자체가 우리가 강박상 성격이 아니셔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우리 직업상, 그만하면 충분해요. 지금도 충분해요.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하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지금도 이미 충분히 좋아요. 이미 좋은 상태예요. 라는 걸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내담자분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완벽이라는 건 애초에 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아니다. 이대로 충분히 참 괜찮다, 이런 거. 그렇죠. 나를 오히려 제대로 된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뭐 제대로 된 나를 보는 게 사실 두렵거나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울 수 있고 또 그거를 좀 이해하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놓게 만드는 거이지 뭐 성벽을 다 허물듯이 그냥 몰아붙일 것도 아니지만 당연히. 자,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지만 이런 정신역동적 치료에서는 그 지나치게 엄격한 초자를 이제 수정하는 거, 이런 거를 목표의 일부로 삼기도 하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가 지나치게 뭐 배변을 포함한 엄격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집에도 보면 너무 깔끔하게 하시려고 하고 애들 장난감 같은 것도 소독하고 맨날. 뭐 소독하기도 하고 이렇게 장난감을 애들은 막 계속 그쵸. 흩어놓고 놀거든요. 사실 저는 질서라는 건 무질서에서 질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애들이 이렇게 흩어놓고 근데 또 너무 놔두면 다치기도 해요. 어리면 알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 한 번씩 뭐 어리면은 정리해주기도 하고 또 본인이 정리하게끔 하기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뭐 어릴수록 그렇게 노는 거죠. 그래서 꼭 블럭으로만 노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은 그 장난감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에 중시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자기가 부여하는 의미나 이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뭐 놀이와 유희가 갖는 의미 그리고 창의성들이 사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서랍별로 다 종류별로 넣어놓고 어지른다 싶으면 다시 또 모아놓고 또 정리해놓고 아까 말한 대로 소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런 양육이셨다면 환경 설정이셨다면 자녀가 당연히 강박성 성격을 갖기는 쉽고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뭐 부족하거나 부실하거나 넘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아주 그 절대적인 그 정말 정돈과 어떤 균형 상태 비율이 맞는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니 이 감정이 나올 게 없어. 감정이라는 건 그냥 돌출되기도 하고 출렁출렁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다 이 감정을 액자에 가둬놓는 것 같은.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떤 쉽게 우리가 좀 뭐라 그러죠? 그 꺼려하거나 부정적일 수 있는 감정들, 뭐 그게 두려움, 부끄러움, 죄책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초자가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될 때, 그리고 가학적인 초자가 초반에 형성된 초자인데 가학적인 초자가 좀 이렇게 막 세게 그냥 자기를 조절하려고 할 때 몰아붙이는 거. 이게 되는 거니까 이런 엄격한 초자를 조금 유연하게 느슨하게 결국 초자가 너무 힘이 세다는 건 사실은 자도 비실비실 힘겹지만 이 삶의 어떤 이 원시적인 생기인 이 그 원초화가 사실은 힘을 못 쓰는 거잖아요. 전 이제 개인적으로 원초화에 대해서 뭐 교과서적으로 막 사고 치는 놈인 것처럼만 얘기하지만 이제 그 대자연의 초원에서 아무 그 때묻은 게 없이 막 뛰노는 그 원신 부족의 아이들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분방하고 이 에너지 넘치는 사실 이런 면도 원초화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 그냥 초자 그냥 조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가둬두려고 하고 그냥 채찍을 휘둘러서라도 그냥 사람 좀 돼야지 막 이럴 수 있는 게 너무 초자가 이제 가혹하고 엄격할 때 형성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워커홀릭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니 완벽주의도 뭐예요? 그냥 완벽해야 돼 그냥 실수 하나도 안 해야 돼 그냥 너 그냥 일에 그냥 완전히 그냥 파묻혀가지고 일만 그냥 해야 돼 뭐 이런 아주 자기를 몰아가는 이런 거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느슨해지고 자연스러워지도록 자신의 감정들도 자신의 일부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뭐 그런 게 하나 어떤 상담적인 목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 정반대라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개인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게 뭔가 통제해주는 게 되게 약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이 초자라고 지금 이야기하셨던 아니 초자가 아니고 반대 원초화 원초화가 되게 강하고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교육 상담 이제 배우는 과정에서 이제 다른 상담자 분에게 이제 상담을 받을 때 이슈도 그거였어요. 너무 이제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뭔가 이 통제를 못한다. 그게 이제 어쨌거나 제 삶의 이슈거든요. 그걸 이제 조정하고 지금 오늘 이야기했던 강박성 성격 장애 분들과는 정반대 입장에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어쨌건 아이 키우는데 그게 되게 많이 좀 신경이 쓰여요. 나의 이런 특성들이 애한테 혹시 영향을 줄까봐.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이야기했던 거는 부모가 엄격하고 통제를 지나치게 해서 아이가 이렇게 좀 이제 강박적인 성격이 키워질 수 있다인데 반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너무 통제 없이 뭐 이렇게 키워서 애도 나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장난감 정리 이야기 하셨는데 장난감은 마찬가지고 저도 또 희한하게 저희 와이프도 똑같이 둘 다 옷 정리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옷방에 들어가면 옷걸이에 옷이 걸려있지 않아요. 바닥에 있단 말이죠. 한 일주일 입은 옷들이 바닥에 다 있어요. 쌓아두시는 쌓아놓고 입어요. 궁금하다. 가서 보고 싶다. 뭐 정리가 안 돼. 천생연분이시네. 서로 그것 때문에 갈등 없어 다행이긴 해요. 그러게.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와이프는 그 걱정을 안 하겠죠. 나는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혹시 내 아이가 너무 저 통제 없는 아이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는 굳이 정리의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좀 해야 되는. 애 때문에 막 장난감을 치우거나 옷도 걸고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신경이 쓰이는 거죠, 나도 막. 아, 그래도 뭐, K대에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 제일 좋다는 회사 다니시고, 뭐, 네. 대학원 뭐 졸업하시고, 뭐, 근데 어쨌거나 대학교 저희 레지던트 끝내고. 되게 이슈예요, 어쨌든 항상. 그래요. 고삐 풀린 망아지. 그래요. 저를 표현하는 좀.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많은 생각들이 좀 오고 갔는데 그러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제가 이 성격은 아닌데 근데 저는 상당히 예전에 대학 시절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세세하고 완벽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남들을 못 맡기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힘들지. 되게 이렇게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앞서서 다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능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보는데 지금은 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좀 변화가 많이 된 거죠. 좀 편하네요. 그냥 완벽하지 않아. 괜찮아. 이 정도면.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나랑은 다른데 다들 셋은 나랑은 다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야. 아, 도전쌤도 이해가 되고 햇살쌤도 이해가 되고 다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힘들었게. 근데 아시잖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뭐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미리미리 다 드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워낙에 맞아요.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여유가 생긴 거예요, 옛날보다는요. 그냥 한 번, 몇 번 하고 그냥 보내거든요. 옛날 같으면 완벽하게 해서 보냈는데. 근데 정말 오랜 동안 노력을 해서 변화시킨 그런 느낌이 진짜 물씬 나요. 그렇죠. 이게 좀 저는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은 강박성 성격인 분들은 사실은 자기 성격이 좀 피곤하다, 문제 있다라고 하지만 좀 노력해봤는데 안 돼. 내가 이게 못 이겨 내가 내 성격 못 이겨. 어떻게 안 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단시일에 당연히 되는 건 아니지만 긴 시간을 가지고 이것도 너무 막 성격도 나 바꿔야 돼 막 이것도 다른 완벽에 또 이 다 저세 스스로가 다 되는 피곤하게 좀 보니까 긴 시간 이렇게 놓으면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가면서 이런 모습이 되실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걸 허용해줬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요? 누구야 그놈은? 놈 아니에요. 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니 남편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죠. 네. 그러니까요. 네, 저기 이렇게, 세범님 아버님 계속 애청해 주시고요. 네. 저희대로 또 좋은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